자, 이제부터는 여러 실제 이제 자연계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비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거의 저희 논문이나 아니면 이미 기존에 이제 발표된 최근의 논문을 요약 정리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는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물 광분해 할 때 쓰는 그런 센시타이저, 포토 센시타이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빛을 이용해서 포토 커런트를 생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그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를 전극에 입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그 다이 센시타이제이션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iO2를 이용한 솔라셀을 제작할 경우에 TiO2는 이 밴드갭이 너무 커서 실제로 빛에너지 자연광이 약 4%밖에 이용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 TiO2 표면에 이렇게 다이 물질을 입힌 상태에서 빛이 다이에 의해서 수확이 되고, 그때 전자가 죄송합니다. 이게 홈오고 이게 루머인데, 홈에서 루머로 이제 엑사이테이션 되고, 루머에 있던 전자가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로 이동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 이때 이제 홈에 생산된 이제 홀은 용액 중에로 이동해서 이곳에서 산화작용에 이제 쓰여지게 이제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빛은 반도체가 아니고 이렇게 요 다이에 의해서 염료에 의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빛 에너지가 흡수가 돼서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1번 기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너가 이제 전자를 이제 주는 과정이죠. 그죠? 이제 일렉트론과 홀이 세퍼레이션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고요. 2번은 이제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이동하는 과정이고, 3번은 이제 홀이 용액 중에 있는 이렇게 환원된 물질하고 반응해서 이제 산화된 상태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카운터 일렉트로드에서 이동된 전자가 이제 O랑 반응해서 R로 됩니다. 이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이트 하베스팅 안테나 컴플렉스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주로 클로로필이죠. 여러분 이제 광합성 명반응을 이제 배울 때 한번 그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은 빛 에너지는 그러니까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에서 일단 수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에너지가 어디로 이제 집중하게 되냐면은 한 곳으로 집중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리액션 센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액션 센터가 아니고 일단 빛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로로필 이런 분자들 집합체인 라이트 하베스팅 안테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게 분리해서 전극 표면, 그러니까 전극이라고 하면은 TiO2가 되겠습니다. 이 표면에 이제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과정은 다이 센시타이즈 솔라셀, 그죠?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랑 원리가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FTO, 그죠? 이거는 불소가 함유된 티녹사이드 이제 물질인데, 빛이 투과가 되면서 전기는 잘 통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후에 TiO2를 입히고 다시 TiO2 표면 위에 이렇게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클로로필이니까 클로로필에서 이 전자가 엑사이티드 돼서 여기서 컨덕션 밴드로 전자가 이동하는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2012년에 ACS 매크로레터라는 뭐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발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어떻게 이런 투명한 전극 위에 이런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를 어떻게 균일하게 입히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한 가지 방법은 일렉트로스태틱 어트랙션을 쓰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로 클로로필인데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차지가 이제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면에 보시면은 위에 암모늄기, 그래서 아민기를 이렇게 쭉 입혀 놓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요 그룹이 실레인 그룹인데 여기에 이제 아민 그룹이 달린 요 그룹을 TiO2 또는 ITO에 이제 입힌 다음에, 그죠? 여기 이제 포토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쪽에 마스크가 이제 닫힌 부분은 빛이 통하지 않고 뚫린 부분은 이제 빛이 이제 투과하겠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UV 라이트를 이제 쪼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빛이 여기 포토 마스크가 열린 부분에 UV가 이제 쪼여져서 이 부분이 아민 그룹이 없어지고 OH 그룹이 대신 여기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 저 반도체 만들 때, 우리가 반도체 칩 만들 때 쓰는 포토리소그래피랑 동일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표면에 이렇게 패턴을 만듭니다. 그죠? 저 한쪽 부분은 이렇게 아민 그룹으로 모디파이 되어 있고, 이제 요 부분은 OH 그룹이 있고, 또 다시 이제 아민 그룹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는 워낙 이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으면은 이게 이 컴플렉스가 이제 제대로 정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여기 아민 그룹은 이제 pH 7에서 되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용의 그 pH는 중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물학적 그런 물질들은 다 중성인 상태에서 이제 작동하죠. 그래서 아민 그룹은 중성에서 플러스 차지를 일반적으로 띄고 있고, 이렇게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는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셀을 만들어서 실험을 할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먼저 이 표면에 클로로필이 잘 입혀졌는지를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 이제 UV에 가까운 쪽에 피크가 2개 있고, 또 이제 비지블 쪽에 빨간색 쪽에 피크가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안쪽 피크는 이게 클로로필 B에 해당하고 바깥쪽 피크는 클로로필 A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 포토 마스크로 표면을 이렇게 패터닝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이때는 여기 어떤 일정한 구역에 9개의 그런 이 부분이 이제 있게 이제 되죠. 그죠? 이 부분에 이제 클로로필이 분자들이 이제 입혀지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쭉 스캔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쪽 있죠?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스캔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쪽에 요 네모로 된 부분만 여기에 이제 클로로필이 입혀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입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쬐었을 때 클로로필 입혀진 부분에서는 플로레센스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스캔하면서 플로레센스 인텐시티를 잰 것이 C번입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 갈 때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에 도달하면은 이제 클로로필 분자에 의해서 플로레센스가 나오니까 이게 인텐시티가 증가하다가 이 부분 이제 또 지날 때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패턴과 이 클로로필 플로레센스 인텐시티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입혀졌구나 그렇게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그대로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죠? 이제 이렇게 입혀지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플로레센스 인텐시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이거를 이제 확인하느냐,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 왔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커다란 분자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클로로필 분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나이닉 스트로말 사이드, 그러니까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주로 이제 네가티블리 차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표면에 있는 암인기 플러스로 이제 차지가 된 부분과 서로 정전기적 인력을 으로 이제 단단히 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저기 아미노산을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여러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민 그룹이 있어서 중성인 상태에서는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죠? 또 알지닌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아스파라틱 애시드는 이렇게 카복실 그룹이 있어서 이것이 용액에 이제 중성인 용액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제 디프로토네이션 돼서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고요. 글루타믹 애시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하나가 이제 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클로로필, 이런 라이트 하비스틴 컴플렉스는 이쪽 부분은 이게 마이너스 차지를 주로 이제 띠고 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표면에 이렇게 이 컴플렉스를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접 한번 포토 커런트를 한번 얼마나 포토 커런트가 흐르는가 한번 실험을 해 본 겁니다. 이것을 표면에 입힌 다음에 이제 빛을 쬐어주면서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논문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바이오 몰레큘스라는 이 논문에서 이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제 포토 커런트를 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이제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빛을 쪼여주지 않다가 빛을 쪼여주면은 이렇게 밑으로 포톡이 이때는 밑으로 이제 마이너스 커런트가 흐르니까 포토 캐소딕 커런트가 흐르겠죠. 그죠? 빛을 꺼주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대강 크기를 보면은 한 몇백 나노 암페어 제곱 센티미터당 이제 그 정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큰 전류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해서 지금은 마이크로 암페어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소딕 포토 커런트가 이제 흐르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때는 용액 중에 뭐가 있죠? 이때는 이렇게 메틸 바이올로진이라고 이 물질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를 전극 표면에 입혀놓고 빛을 이제 전기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번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이렇게 전기가 발생하면은 외부에서 이제 전압이 생성이 되고 그때 흐르는 전류와의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X축은 전압이고 Y축은 이제 전류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X축을 전류로 하고 Y축을 전압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거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보세요. 전류가 가장 높을 때는 전압은 거의 이제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전류를 많이 뽑았으면은 아무래도 이것을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 전지로 생각할 때 전압은 적어지겠죠. 반면에 전압이 클수록 전류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죠? 이런 일반적인 커브. 이걸 보고 우리가
폴라라이제이션 커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극 커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또 다시 이제 또 보여주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뭐 이제 좀 크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 개의 커브가 있는데 이제 조여준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670 나노미터와 465 나노미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솔리드 라인 이것은 이쪽에 빛을 조여준 경우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광합성 명만에 보이는 흡수하는 파장이 이렇게 약 450 나노미터대 그리고 이렇게 670 나노미터대 이 두 군데에서 있다고 그랬죠. 이 중간 영역, 이 중간 영역은 녹색의 빛인데 녹색의 빛은 실제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렇게 푸른색 빛 그리고 붉은색 빛 이 영역에서 이 빛이 흡수가 많이 되죠. 그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붉은색의 빛을 쪼여줬을 때 더 포토커넌트가 많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더 광수하기 잘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셀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반응이 계속 비대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전기에너지로 이제 전환되기 위해서는 용액 중에 리독스 커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리독스 커플은 일반적으로 아이오다이드와 트리 아이오다이드 이 물질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가 캐소드로 가서 되게 이제 백금을 쓰는데 이 전자가 소모가 돼야 되겠죠. 그럼 뭡니까? 용액 중에 있는 산화 상태의 물질에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트리 아이오다이드고 그럼 이게 활용이 되면 여기 아이오다이드로 됩니다. 또 아이오다이드는 또 여기서 클로로필 분자에 전자를 주고서 클로로필 분자가 이제 비대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자를 채워줄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염료 가무형 태양전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 이제 밸런스 밴드에 생성된 홀이 여기 아이오다이드를 산화시켜서 트리 아이오다이드로 만든다고 했죠.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다이드가 전자를 주거나 아니면 홀이 아이오다이드를 산화시키거나 결국은 마찬가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보시면은 여기에 오픈 서킷 볼테지라고 해서 외부에 이제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 또는 외부에 부하를 걸지만은 이 저항을 상당히 큰 저항을 걸었을 때 그때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양단에서 이제 발생하는 전압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최대 전압이 바로 이겁니다. 오픈 서킷 볼테지예요. 이 경우에는 0.47V가 여기에 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JSC 이거는 클로즈 서킷 전류 밀도라고 해서 최대의 그 전류가 흐르는 경우입니다. 최대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요 양단의 전압이 가장 작아지겠죠. 그죠? 0V로 떨어질 때 그때 최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FF는 이제 곧 설명드리겠지만은 필 팩트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요. 이런 결과를 얻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솔라셀이나 또 미생물 연료전지에서 우리가 봤듯이 중요한 점은 뭡니까? 최대로 전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또한 최대로 이제 전압을 우리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류와 전압을 곱해서 즉 전류와 전압을 곱하면 뭐가 되죠? 파워죠. 파워, 전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잘 보세요. 0.1V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때 0.1V에 해당하는 전류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파워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0.2V라고 하면은 그때 해당되는 전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전류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곱해가지고서 최대의 그 값, 그러니까 최대의 전력 밀도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워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0.35V, 35 밀리암페어일 때가 최대다. 그러면 요 때가 전압이 이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계속 긋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사각형의 면적이 최대가 될 때
그죠? 그때의 직사각형의 면적이 요 커브, 이 전체 커브죠. 커브 밑에 있는 면적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B가 바로 필 팩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게 커브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게 딱 진짜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필 팩터가 1이 되겠죠. 1. 그죠? 왜냐면은 그 전체 직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커브가 된 경우에는 최대가 되는 요 직사각형 면적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 면적 나누기 요 커브로 된 요 밑에 있는 면적을 나눈 것이 바로 필 팩터가 되는 것이죠. 그게 0.58이다. 그죠? 이게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PC가 뭡니까? 이것은 포트 커런트 이게 에피션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빛이 쪼여지는데 과연 쪼여진 빛이 비드레인지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는지 그 비율을 뜻합니다. 이거는 0.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 포톤이 1000개가 들어오면은 겨우 1.3개만 이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제 상당히 낮죠. 요 에피션시는 가능한 한 높은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실리콘 솔라셀인 경우에는 에피션시가 한 시중에서 생산 판매되는 것은 한 10%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요 에피션시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가 계속돼서 이제 단결정 실리콘을 이제 쓰게 되는 경우에는 20%가 이제 넘게 되죠. 그죠? 이제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똑같은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를 이제 가지고 실험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두 가지 논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요 바이오 몰레큘 여기 나온 논문하고 또 하나는 ACS 아까 어디죠? 여기 ACS 매크로 레터에서 나온 논문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여기 ITO 위에다가 이렇게 이런 물질을 입힌 경우에 포토크론 덴시티가 이때는 최대가 163 나노 암페어입니다. 그렇지만 TiO2를 입힌 경우에는 똑같은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를 가지고 실험한 경우에 이때는 10.6 마이크로 암페어 퍼 제곱센티미터. 이게 이 경우가 훨씬 좋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은 실제로 이제 이런 자연계에서 광합성 명반응에 관여하는 광수학체 이것을 실제로 분리해서 이것을 우리가 전구 표면에다가 입혀놓고서 빛을 전기로 우리가 변환시킬 수 있다. 이제 그걸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이건 뭡니까 APS, 이제 ITO 표면 위에다가 이런 물질, 이거 APS라는 물질을 놓고 그 위에다가 또 입히는 경우나 TiO2에다 직접 입히는 경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포토커런트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따로 포토 센시타이저를 합성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광 수학체 같은 것을 우리가 자연계에서 나오는 것을 분리해서 그걸 직접 이용해도 좋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솔라셀을 만들어서 상용화돼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